구독자님, 다가오는 1월 20일 대한에 무엇을 드실 예정이신가요? 만약 이날 아무 생각 없이 이 음식을 드신다면 올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은 단순히 추운 날이 아닙니다. 한 해의 돈길이 정리되고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뜨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시고 지금 댓글에 재물은 지킵니다라고 남기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돈복 지키는 법 전부 알려드립니다. 구독자님, 대부분 대한을 그냥 가장 추운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십니다. 평소처럼 아무 음식이나 드시고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고 평소 하던 대로 지출하고 정리하고 버리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 새어나가고 이유 없이 지출이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흐름이 막히는 느낌, 몸도 괜히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 말입니다.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은 한 해의 기운이 정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날의 음식과 행동 하나하나가 올해 재물 흐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오히려 재물운을 끊는 행동들을 무심코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1월 20일 대한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이날 반드시 챙겨야 재물운이 지켜지는 음식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께서 대한만큼은 반드시 지키셨던 생활 풍수의 기준입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 없고 어려운 의식도 없습니다. 대한 하루만 제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한 해 재물운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한 하루만큼은 꼭 제대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 대한이라는 말의 뜻부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대한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즉 겨울의 기운이 가장 극에 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제일 추운 날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대한을 한 해의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쌓인 운이 정리되고 새로 들어올 운의 그릇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대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해의 복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음기와 양기의 균형이 가장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 무렵이 되면 자연은 얼어붙고 사람의 몸도 기운이 안쪽으로 움츠러듭니다. 이때 몸의 양기, 즉 움직이고 벌고 만들어내는 기운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풍수에서는 이 양기가 약해지면 일의 흐름이 막히고 돈의 흐름도 함께 둔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에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정리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음식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몸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지고 그 여파가 재물운과 금전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수백 년 동안 절기마다 사람들의 생활과 운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한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특히 대하는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때의 선택 하나하나가 올해의 운을 받쳐주는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운을 세게 만드는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피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대하는 단순히 추운 날이 아니라 한 해 운이 정리되는 시기이고, 둘째, 이때는 몸의 양기가 약해지면서 재물 흐름도 둔해지기 쉬운 날이며, 셋째, 대한 하루의 음식과 행동이 올해 돈길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도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대한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모르면 손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 안 지키면 재물운이 새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모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구독자님,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실 겁니다. 왜 하필 음식과 행동이 재물운까지 좌우하느냐는 점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어디에 돈을 두느냐보다 먼저 사람과 집에 흐르는 기운이 막히지 않는가를 봅니다. 돈은 기운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하는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하고 양기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의 몸과 집안 기운은 마치 겨울 강물이 얼어붙기 직전처럼 아주 느리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속을 차게 만드는 음식, 기운을 흩어버리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고 쓰는 습관이 더해지면 기운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 틈으로 재물운이 새어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사람의 몸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이 그릇이 차갑고 금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이 와도 담기지 않는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대한에는 그릇을 키우기보다 금부터 막고 새는 곳부터 막는 것을 우선하셨습니다. 특히 음식은 몸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대한에는 평소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단 음식, 대충 때우는 식사는 몸을 잠깐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기운을 안정시키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단순한 음식, 정갈하게 먹는 식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기운을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인 기운이 한 해 재물운의 바탕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해의 갑작스러운 정리, 예정 없는 지출, 물건을 쉽게 버리는 행동은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흐트리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대한에는 무언가를 늘리기보다 지키고 모으고 안정시키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과 행동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지키는 생활풍수라는 걸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한을 제대로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안에는 반드시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기셔야 합니다. 구독자님, 대안은 몸의 양기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때 찬 음식, 대충 때운 음식은 몸의 중심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때한만큼은 꼭 집에서 지은 따뜻한 밥을 드시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을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흰쌀밥은 예로부터 재물과 곡식, 풍요를 상징해 왔습니다. 부잣집일수록 대안에는 잡곡보다 흰밥을 지어 한 해의 돈줄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했지요. 이날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래 재물운의 바닥을 다지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대안에는 혼자 대충 먹는 식사를 피하세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대안에 혼자 컵라면, 즉석밥, 편의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행동은 조상님들께서 복을 혼자 끊어 먹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식복은 재물복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혹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에서 따뜻하게 식사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 드셔야 한다면 적어도 식탁에 앉아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기운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셋째, 대안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단 음식은 줄이세요. 매운 음식, 지나치게 쓴 음식, 달콤한 간식과 과자는 대안에는 몸의 기운을 흐트리기 쉽습니다. 춥다고 했어 초콜릿, 과자, 단 음료를 계속 드시면 몸은 잠깐 따뜻해지는 것 같아도 기운은 오히려 무거워지고 둔해질 수 있습니다. 대안에는 배를 채우는 음식보다 속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재물 흐름도 함께 안정됩니다. 넷째, 대안에는 맑고 따뜻한 기운의 음식을 더하세요. 이 시기에 조상님들께서 즐겨 드신 것이 바로 고로쇠 수액, 그리고 봄동이나 배추 같은 초록 채소였습니다. 고로쇠는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초록 채소는 생기와 회복, 돈복을 함께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반찬보다 이렇게 기운을 살리는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지 대안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째, 설과 가까운 대안이라면 떡국도 좋습니다. 떡국은 새로운 시작과 깨끗한 기운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대안에 떡국을 먹는 것은 다가올 한 해의 복을 미리 맞이하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흰 떡국은 재물 흐름을 맑게 하고 돈복이 막히지 않게 도와준다고 전해집니다. 구독자님,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대안에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재물운을 실제로 갈라놓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대안을 한 해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날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날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하셨습니다. 첫째, 대안에는 집을 크게 뒤집는 정리나 대청소를 절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새해니까 정리해야지 하시면서 내한에 갑자기 가구를 옮기고 버릴 것을 한꺼번에 버리십니다.
하지만 조상님들께서는 대한에 하는 큰 정리는 집안의 재물 기운까지 함께 쓸어내는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대한 전날까지 마무리하시고 대한 당일에는 가볍게 먼지 정도만 정돈하는 선에서 멈추세요. 대한은 정리하는 날이 아니라 기운을 안정시키는 날입니다. 둘째, 대한에는 큰 지출 충동 구매를 삼가세요. 이날은 재물의 흐름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한에 갑작스럽게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면 한 해 내내 지출이 잦아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쇼핑, 계약, 큰 결제는 가능하면 다른 날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에는 돈을 쓰는 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날로 보내세요. 셋째, 대한에는 물건을 쉽게 버리거나 깨뜨리지 마세요. 그릇, 컵, 생활용품을 깨뜨리는 것은 식복과 재물복이 깨지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가 깨졌다면 그날 바로 버리지 말고 다음 날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조심히 다루는 태도가 집안의 재물운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넷째, 대한에는 빌려주거나 그냥 주는 행동을 피하세요. 대한처럼 기운이 중요한 날에 아무 대가 없이 물건이나 돈을 넘겨주는 행동은 재물운을 함께 내보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꼭 건네야 할 일이 있다면 전날이나 다음 날로 미루시거나 소액이라도 주고받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다섯째, 대한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대한은 식복, 인복, 재물복이 함께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께서는 이날만큼은 혼자 외롭게 보내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훨씬 안정됩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라도 사람의 기운을 이어주세요. 여섯째, 대한 아침에는 짧은 환기와 햇빛을 꼭 받으세요. 겨울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지만 대한 날만큼은 아침에 35분 정도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햇빛이 드는 창가에 잠시 서 있거나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조상님들께서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재물도 숨을 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양기를 깨워야 돈의 흐름도 함께 살아납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대한에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걸 조금 했다고 해서 안 좋은 행동이 상쇄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대한만큼은 과유불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다가 오히려 재물운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들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한에는 작은 행동 하나도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하루쯤 대충 먹어도 되겠지. 이건 돈 쓰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기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대하는 열심히 뭘 더 하는 날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좋은 음식을 과하게 챙기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보약처럼 몸에 좋다는 음식, 재물운에 좋다는 음식이라고 했어. 한꺼번에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에는 몸의 기운이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오히려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기운은 가볍게 모아야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정갈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대한 당일에 욕심을 내서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피하세요.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지. 사업 크게 키워야지. 이런 결심을 대한에 몰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한은 새로운 걸 밀어붙이는 날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리하는 날입니다. 큰 목표와 계획은 대한이 지난 뒤 기운이 풀리는 시점에 세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넷째, 대한을 너무 무겁게 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이거 하면 안 되나? 저거 하면 운이 나빠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기운을 막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하루를 통째로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부득이하게 혼자 식사를 하셨거나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겼다고 해서 올해 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그날 남은 시간만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 기운은 충분히 다시 안정됩니다. 자, 구독자님. 오늘 알려드린 대한 절기와 재물운 이야기,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셨을 겁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은 단순히 추운 날이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이 정리되는 날입니다. 둘째, 이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올해의 재물 흐름과 돈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에는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지키고 모으고 안정시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독자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께서 절기마다 삶을 관찰하며 남겨주신 생활 속 지혜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조심스러운 선택 하나가 올해의 재물운을 단단히 받쳐줄 수 있습니다. 오는 1월 20일 대한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 모두 다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 차이가 쌓여 올해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재물운은 나에게 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평안과 풍요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구독자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대한 하루 차분하게 잘 보내시고 올 한 해 재물 흐름 단단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수천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